정우와 서연은 각자의 삶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서연에게는 오래된 가정이 있었다.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설명 없이 유지되고 있는 관계였다. 정우 역시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고 문제없어 보이는 일상이었다. 둘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누군가의 선택이 바뀌는 순간 여러 사람의 삶이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관계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감정은 섞지 않는다. 일상을 건드리지 않는다. 서로의 삶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만 서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던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그날은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졌다. 사무실에는 이미 불이 많이 꺼진 뒤였고 복도에는 발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괜히 시간을 끌고 있었다. 집으로 바로 가기엔 마음이 조금 무거운 날이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불이 켜진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어색하지 않았다.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조금만 더 정리하려고요. 짧은 대화였고 특별한 말은 없었다. 그런데도 말 사이사이에 침묵이 길어졌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회의가 길었다는 말과 오늘 하루가 피곤했다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둘만 남았다. 먼저 나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 선택이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밖에 비 온대요. 아, 그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귀에 남았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아무렇지 않은 말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지하 주차장은 조용했다. 차 몇 대만 남아 있었고 공기는 조금 차가웠다. 같은 방향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다. 말을 안 해도 되는 침묵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엔 조금 길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다. 요즘은 집에 가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게 편해요. 그녀의 말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말이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이유를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그는 그녀를 잠깐 보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멀어 보였다. 그 순간 이 상황이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여기서 내리시면 되죠. 네,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많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차 문이 닫히고 그녀는 그대로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도 부르지 않았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났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평소와 같았다. 업무 이야기를 했고 눈을 마주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 관계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는 서로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밤이었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던 밤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조금 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서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이 그냥 지나간 밤은 아니라는 걸. 회사에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같은 회의에 들어갔다. 업무 이야기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고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만큼은 조금 빨리 고개를 돌리게 됐다. 그는 그게 어색함 때문인지 아니면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다.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까 이야기한 자료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업무 이야기였다. 피할 이유도 없었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회의실에는 둘만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노트북을 열며 괜히 자리를 조금 더 띄워 앉았다. 이 부분이요.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려서요. 그녀는 화면을 가리켰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은 짧았고 대화도 길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의실을 바로 나서지 못했다. 말이 끝났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번엔 고마웠어요. 그녀의 말은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는 그날을 별일 아닌 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날 하루는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일부러 자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먼저 나가면 마주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바로 가세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요. 아마도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가겠다는 말도 아니었고 남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 선택을 조금 더 미루겠다는 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누가 먼저 누를지 기다리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미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관계는 서서히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순간이 쌓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은 더 자주 마주치게 됐다.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도 아니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이 잦았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업무 이야기만 나눴다. 필요한 말만 했고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는 순간이 늘어났다. 그날은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사무실은 금세 조용해졌다. 그는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오늘은 바로 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에 가까웠다. 조금 있다 가려고요.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이미 선택은 시작되고 있었다. 사무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는 불이 거의 꺼져 있었다. 청소 카트가 멀리서 소리를 냈고 엘리베이터 표시등만 켜져 있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이번에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침묵을 나눈 뒤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은 집에 들어가면 더 피곤해요. 설명은 없었고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반응이 위로인지 회피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말이 더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느껴졌다.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갔고 길은 한산했다. 그는 괜히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잠깐 걷다 갈까요? 그 말은 충동처럼 나왔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속도를 맞추지도 않았고 일부러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 애매한 거리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이미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멈춰 섰다.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돌아가겠다는 뜻과 더 가지 않겠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더 붙잡지 않았다. 그녀도 돌아서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헤어졌다. 그날 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그녀의 말보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오래 남아 있었다. 선을 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같은 생각을 했다. 왜 그날 굳이 걷자고 말했는지, 왜 그 말을 말리지 않았는지. 답은 단순했다. 그 순간만큼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더 쉬웠기 때문이다. 며칠 뒤 또다시 비슷한 시간이 찾아왔다. 퇴근 시간이 겹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진 장면처럼 느껴졌다. 요즘 퇴근이 자주 늦으시네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것 같네요. 그 웃음은 길지 않았다. 웃고 나서 바로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버튼을 눌렀다. 지하 주차장. 그녀도 말리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기 전 그녀가 말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대로 멈춰 섰다. 주차장 안은 조용했다. 차 시동 소리만 멀리서 들렸다. 둘은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선택을 미루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서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긴장된 목소리였다. 그래도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말을 끝내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만 가볼게요. 이번에도 이유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차 문을 열었다. 이번에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선 앞에 오래 서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그의 일상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특별한 메시지가 와 있기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것도 편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자신이 조금 낯설었다. 회사에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하루가 이어졌다. 회의가 있었고 전화가 왔고 업무 일정은 차곡차곡 쌓였다. 그런데도 그는 자꾸만 그녀가 있는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 그는 동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야기는 흘러갔고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미 이 관계가 자신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마음이 조금 급해졌다. 오늘은 일부러 늦게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괜한 기대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오늘 회의 자료요. 정리된 거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업무라는 말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이유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짧은 대답에 이미 많은 선택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둘 다 자리에 앉지 않았다. 서서 자료를 확인했고 설명은 짧게 끝났다. 그런데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말을 이어갈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나가기도 어려웠다. 그 침묵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고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런가요?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끝내고 싶었다. 회의실을 나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관계가 이제 그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처음부터 평소와 달랐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괜히 자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일이 남아서도 아니었고 급한 약속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오늘은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이 조금씩 조용해질 무렵 그녀가 다시 말을 걸었다. 아까 보던 자료요. 조금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업무라는 말은 여전히 가장 쉬운 이유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건물 안은 낮보다 조용했다. 둘은 테이블 양쪽에 앉았지만 이전보다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자료를 넘기는 손길이 느려졌다. 설명은 짧아졌고 말보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오늘은 집에 바로 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권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확인처럼 들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은요. 그 짧은 대답에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말을 더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는 우연이나 습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걸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녀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 잠깐의 멈춤이 그날 가장 긴 순간처럼 느껴졌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훨씬 차가웠다. 비가 올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고 길은 한산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근처에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그 말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이전보다 걸음 속도가 자연스럽게 맞춰졌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멈춰 섰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 말은 더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녀도 멈췄다.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아직 선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것도 분명했다. 그날 저녁 둘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는 길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같은 방향으로 걷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뒤에도 하루는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이 어두운 방 안에서 켜졌다. 짧은 진동음이 울렸다. 자고 있나요? 안부처럼 보였지만 확인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아직이에요. 그 다음 메시지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유는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는 다시 외투를 걸쳤다. 이번에는 이유를 만들지 않았다.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둘은 집 근처의 작은 모텔 앞에서 다시 마주쳤다. 잠시 머물기엔 그곳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이미 몇 번이나 미뤄왔던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조금만 있다 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는 머무르겠다는 뜻과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헤어질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다. 아침이 왔을 때 방 안은 아직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밤이 끝났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어젯밤의 선택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가 쪽에 서 있었다. 밖을 보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말을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미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잘 잤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뒤돌아보며 대답했다. 네. 정우 씨는요?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어젯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서로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을 덧붙여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출근해야 하죠? 그녀가 다시 물었다.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네.
그래야죠.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날 밤과는 전혀 다른 거리에 서 있었다. 밤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외투를 챙겼다. 서두르지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제 일은 괜찮은 거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에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 대답이 정말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더 말하지 말자는 뜻인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그는 혼자라는 걸 실감했다. 그날 이후로 이 관계를 다시 예전처럼 부를 수는 없게 되었다. 밤을 함께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아침을 각자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선을 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아침이 지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은 분명히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어젯밤 일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 말은 차갑기보다는 조심스러웠다.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삶을 흔들 생각은 없죠. 그건 다짐이었고 동시에 변명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선을 그었다. 밤은 공유했지만 미래는 공유하지 않는다. 몸은 가까웠지만 감정은 그 자리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선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온 뒤에도 일상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출근길은 어제와 같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평소라면 아무 의미 없었을 장면들이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대답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정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자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자꾸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떠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또렷해졌다. 둘은 회사에서 다시 마주쳤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얼굴을 보는 건 달랐다. 눈이 마주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생각이 오갔다. 괜찮아요? 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 대답은 사실이기도 했고 거짓이기도 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몸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을 아꼈고 시선을 피했다.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되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서연은 혼자 남은 자리에서 어젯밤의 선택을 떠올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정말 실수였을까? 정호 역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다.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관계는 이미 마음속에서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다.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였다. 집 안의 공기도 저녁 시간의 흐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유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편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졌다. 괜히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말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질문보다 더 무거웠다. 잠시 후
서연은 혼자 남은 공간에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알림은 없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호 역시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퇴근 후 혼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어제의 선택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연락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끊어낼 자신은 없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속이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아직 아무도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들은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 서연은 그 사실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졌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휴대폰은 침대 옆에 두지 않았다. 일부러 거실에 두고 들어왔다. 보고 싶지 않았고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알림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괜히 휴대폰이 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실에 안도해야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해졌다. 정호도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뒤부터 자꾸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지금 연락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잠시 후 서연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정호였다. 잠깐 통화 괜찮아요? 서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이 관계를 지금 상태로라도 붙잡아 둘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울렸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연의 마음은 이미 여러 번 흔들렸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괜찮아요?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안부 몇 마디, 서로 무사한지만 확인하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둘의 마음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미 의미가 없어져 있었다. 정호 역시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졌다. 그날 밤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이 관계는 의지로만 끊어낼 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렸다는 걸. 다음 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평온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하루 종일 하나의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 있을지. 정호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그 감정을 외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통화가 아니라 짧은 메시지였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요? 그 문장은 질문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관계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워버릴 자신도 없었다. 정호는 답장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서연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지금은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 문장은 회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었다. 정우는 그 답장을 보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볼까요? 그 제안은 멈추자는 말도 아니었고 계속 가자는 말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겠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그 어떤 선택도 완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날 밤 둘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직 끝낼 용기도 완전히 뛰어들 용기도 없다는 사실에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미뤄진 선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며칠이 흘러갔다. 연락은 줄어들었고 만남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 속에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마다 마음은 자주 멈춰 섰고 지나간 밤과 끝나지 않은 질문을 반복해서 떠올리곤 했다. 정호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연락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함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오래 고민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다. 같은 밤 정호 역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른스러운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각자의 자리에 머물렀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을 넘지 않으려 했던 관계는 끝내 명확한 이름을 갖지 못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었고 완전한 이별도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삶 한가운데가 아닌 기억 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관계들은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남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끔 같은 질문을 떠올릴 것이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 그 질문에는 끝내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